여자 농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스타전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올스타전 휴식기를 가졌죠. 따라서 모든 팀들이 충분히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경기입니다. 홈팀 신한은행은 휴식기 전에 3연승을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경기는 하나원큐를 74대 64로 잡아내며 3연승을 거두었죠. 따라서 휴식기로 인해 흐름이 끊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베테랑이 많은 신한은행으로서는 휴식기가 꿀맛같이 여겨졌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죠. 김단비와 한채진, 이경은 등이 휴식기를 통해 체력을 충전하고 훨씬 더 안정적인 경기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김아름의 활약에 따라 경기가 좋은 흐름 또는 그렇지 못함을 결정할 수 있는 키플레이어가 되고 있다는 점도 신한은행의 현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대하는 우리은행과는 이번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최근 2번의 맞대결에서는 큰 폭의 점수차로 패합니다. 각각 31점 차 그리고 25점 차로 대패를 하죠. 특히 김단비가 우리은행의 수비에 꽁꽁 묶여 경기당 평균 6점 정도만 득점을 해주고 있어 신한은행의 손발이 목진적이죠. 그리고 또 우리은행에게 매 경기마다 리바운드와 3점슛에서 모두 열세를 보이는 등 내외곽에서 고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도 신한은행의 공격력이 우리은행의 수비를 무난히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은행은 김정은이 이탈했죠. 김정은이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 김정은이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우리은행은 KB에게만 2패가 있죠. 최근 10경기에서 8승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모두 KB에만 패했습니다. 따라서 KB와는 신장 측면에서 내세울 게 없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실점 억제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높이에 강점이 없는 신한은행을 상대로 우선 수비적인 측면에서 성과를 내고 김소니아와 박혜진, 박지현 등의 공격력이 신한은행 수비를 효율적으로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신한은행에게 48점만을 내준 채 승리를 챙기기도 했죠. 따라서 오늘 경기는 우리은행이 원정에서 신한은행을 공수 양면에서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신한은행 노장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기를 가졌고 우리은행 수비가 김단비를 묶는데 치중하다 보면은 김아름 선수가 외곽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준다면 전력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휴식기 이전 신한은행의 공격력이 어느 정도 올라온 점 그리고 김정은이 나오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한은행이 예전처럼 우리은행을 상대로 큰 폭의 점수차로 패하는 경우는 이번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의 외곽이 어느 정도만 역할을 해준다면 상당히 팽팽한 승부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신한은행 기준 플러스 6.5 핸디캡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신한은행의 불연승을 추천드립니다. 남자배구 한전과 OK금융그룹의 경기입니다. 한전은 신영석 가세 이후 홈 경기에서 8연승 중에 있죠. 직전 적전 예상됐던 KB를 상대로도 상대 레프트 부상으로 인해 손쉬운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날 경기는 3세트까지 뿐이 펼쳐지지 않았지만 서브 득점을 무려 11개나 기록했고 이 중 8개를 러셀과 박철우가 기록했죠. 러셀과 박철우 쌍포 위력과 더불어 신영석이 버티고 있는 미들블로커 라인 또한 좋은 활약을 펼쳐주면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셀의 리시브 약점을 다른 선수들이 적극적인 리시브에 가담함으로써 확실히 좋아진 모습이죠. 그리고 러셀이 살아남으로써 박철우까지 가세해 팀에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OK금융그룹은 직전에도 어려운 경기를 치렀죠. 현대캐피탈을 상대로 1, 2세트를 내줘 패색이 짙었으나 3세트부터 집중력을 발휘해 3, 4, 5세트를 내리잡아내고 3대2로 역전승을 거뒀죠. 특히 최근 주춤했던 펠리페가 트리플 크라운을 거두면서 활약해 주었으며 최영석을 제외한 전원이 50%가 넘는 공격 성공률을 기록해
부하의 조짐을 보이지 않냐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만 주포 송명근이 이날 경기에서도 2세트 이후 교체될 정도로 폼이 많이 떨어져 있어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OK제축은행에게.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송명근 공격력이 갑자기 살아나리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좋은 활약을 펼쳤을 때 송명근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OK는 없죠. 그리고 최근 활약을 하고 있는 젊은 선수들이 꾸준한 활약을 펼쳐주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오늘 상대하는 한국전력이 서브뿐만 아니라 러셀과 박철호 쌍포 위력이 강하기 때문에 한전을 상대로 높은 리시브 효율을 기록해 좋은 공격력을 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죠. 두 팀 모두 다 직전 경기에서 승리를 했지만 한전은 셧아웃 승리를 가져왔고 OK는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전이 신영석이 이적 후에 홈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오늘 경기에서도 자신감 있는 분위기로 작용하겠죠. OK가 송명근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어려운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에서도 한전 쌍포 이력이 발휘되고 신영석은 미들 브로커 라인과 리시브에 대한 약점까지 이미 지워낸 상태라 한전이 OK 상대로 무난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번 시즌 한전이 컵대회 포함 2차례 OK제축은행과 홈 경기에서 모두 3대0 셧아웃 승리를 하였다는 것에 주목해 볼 때 이번 경기도 홈에서 OK를 상대로 마이너스 1.5 핸디까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배당이 상당히 좋죠. 물론 한전은 일반 승도 배당이 좋지만 마엔 승도 배당이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한전이 홈에서 OK를 상대할 때 셧아웃 승리를 가져왔다는 점에 주목해 한전은 마엔 승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LADBC 8위 헤이렌베인과 11위 발바이크 경기입니다. 양팀 다 최근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헤이렌베인은 3연패에 빠져있고 발바이크는 4연패에 빠져있죠. 그리고 이번 시즌 양팀 맞대결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헤이렌베인이 직전 발바이크 맞대결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 4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이후에 다시 3연속 패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8경기째 승이 없죠. 발베이크 또한 헤렌베전 무승부 이후 2연승을 기록했으나 그 2연승 이후에 역시 4연패 흐름에 빠져 있습니다. 헤이렌베이는 지난 스타르트와 경기에서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3연패 흐름 속에 모두 멀티 실점을 기록했죠. 따라서 수비의 집중력 저하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태죠.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할 때 안정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다양한 장면에서 위기를 연출해 점수를 허용하고 맙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떻게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강하게 나오고 있겠죠. 최근 발베이크 흐름도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베이크는 지난 시즌에는 리그 18위를 기록해 다행히 강등을 면했던 팀이죠.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현재 리그 1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4위지만 강등권과 승점 차이가 2점뿐이 나지 않죠. 따라서 오늘 패하게 된다면 다시 강등권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 오늘 경기에
사활을 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발베이크 역시 최근 4연패를 당하고 있고 빈약한 득점력이 문제가 되고 있죠. 특히 원정에서는 득점력이 더욱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주로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지만 전개 속도와 완성도 반감으로 기회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따라서 양팀 다 승리가 절실한 가운데 발베이크가 좀 더 신중한 경기를 운영하려고 하겠지만 수비진은 집중력 유지 어려움과 압박 효율 또한 저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0분 내내 꾸준히 수비력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팀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이렌벤이 최근 흐름 또한 가공할 위력의 공격력을 선보이고 있지 못하고 역시 빈약한 득점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 지리한 공방전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일정에서 부진한 두 팀이 다양한 전술을 통해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발베이크가 원정에서 부담감 극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헤이렌벤이 측면에서 우위를 앞세워 꾸준한 기회를 만들어낼 것이며 특히 후반 때 실점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발베이크를 상대로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경기 홈 헤이렌벤이는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LADBC 리그 17위 빌렘2와 리그 7위 흐로닝언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한 차례 맞대결에서 흐로닝언이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한 바 있죠. 빌렘은 최근 13경기에서 단 1승을 거두었습니다. 펜노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둔 이후 현재 7경기째 승리가 없죠. 그리고 강등권으로 추락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위기감 속에 이번 경기를 치러야죠. 하지만 최근 일정에서 대부분 멀티골을 실점하고 있는 수비진의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승리가 필요하므로 어쩔 수 없이 공격 우선으로 경기를 치러야 한다는 것 또한 빌렘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시즌 15경기에서 무려 32실점을 허용한 수비는 상대의 모든 공격에 대해 약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공격력으로 어느 정도 선취점을 가져와도 후반에 수비가 흔들려 승점을 잃은 기억이 많습니다. 수비 불안이 좋은 공격력으로 이어질 리는 만무하죠. 따라서 오늘 경기도 애를 쓰기는 하겠지만 이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일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흐로닝언은 최근 리그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성적이죠. 이를 통해 중상위권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위권 이하 팀들과 대결에서는 여지없이 좋은 활약을 선보이며 승리를 가져오고 있죠. 따라서 오늘 상대하는 빌렘 또한 흐로닝언은 재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흐로닝언의 분위기는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가 좋으며 수비 숫자가 항상 많아 보이죠. 따라서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역습 전개를 통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에 집중력을 발휘하며 상대의 체력 저하가 나타난 부분을 뚫고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어 오늘 상대하는 빌렘과는 정반대의 개념의 전술을 구사하고 있죠. 후반에 맥없이 무너지는 팀과 후반에 위력을 떨치는 팀 간의 대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의 변수는 역시 빌렘이 강등권 버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따라서 빌렘이 배수진을 치고 나온다면 흐로닝은 또한 까다로운 경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배당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반영된 듯해 보이죠. 순위 차이도 많이 나고 최근 흐름도 흐로닝언이 훨씬 더 좋은데 배당의 격차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해외 흐름 또한 무승부 쪽으로 다소 몰리는 듯한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최근 빌렘이 멀티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2.5점 기준점 오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